문자 스타일과 텍스트 프레임 옵션에서 인세트 간격을 설정하고 부분적으로 기준선 격자를 설정시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 내용들을 적용하면서 여러분들이 보는 레이아웃을 같이 완성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레이아웃을 완성시켜서 11주차 과제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일 메뉴에서 새로 만들기에 문서를 선택하고 인쇄를 선택합니다. 사전 설정 모두 보기에서 밑으로 내려가서 232에 297 도큐멘트를 선택합니다. 페이지 마주보기는 체크하겠습니다. 도료는 3mm 그대로 사용하고 여백 및 단을 클릭해서 여백도 20mm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패널을 열어서 A 마스터를 클릭 드래그해서 새로운 페이지를 가져옵니다. 우리는 표지에서는 작업을 안합니다. 표지는 비워놓고 2페이지와 3페이지 레이아웃 페이지에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커피 레이아웃에서 정리해 놓은 카피가 있죠. 자, 이 카피를 먼저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기 위해서 새로 한번 다시 해보죠. 카피를 불러오고 문자 도구로 컨트롤 A 해서 모두 선택합니다. 문자 패널에서 나눔 스퀘어를 지정하고 라이트를 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글자의 크기는 9포인트로 합니다. 행간은 13포인트로 해주겠습니다. 가로 세로 비율은 90%를 지정하고 자간은 마이너스 75를 지정합니다. 텍스트 박스를 조금 줄여보겠습니다. 바디 카피는 오른쪽에 위치하기 때문에 오른쪽 페이지로 위치하고 헤드라인을 별도로 뽑아 보겠습니다. 문자 도구로 헤드라인 부분을 드래그해서 컨트롤 X 해서 글 상자를 하나 더 만들고 컨트롤 V 해줍니다. 그리고 바디 카피의 커피의 기원 부분은 한 줄 당겨줍니다. 자, 헤드라인과 서브 헤드라인을 분리를 해야 되겠죠. 똑같은 방법으로 컨트롤 X 하고 글 상자를 하나 더 만들고 컨트롤 V 합니다. 그리고 앞부분에 헤드라인 영문은 삭제를 해줘야 되겠죠. 지워줍니다. SHL 이 부분도 서브 헤드라인이죠. 지워줍니다. 좀 축소를 해서 보겠습니다. 자, 이제 가을 향기를 담다 드래그해서 글자의 크기를 조금 키워보죠. 60포인트로 먼저 해보고 행간은 조금 더 늘려줘야 되겠죠. 그리고 가을 향기를 담다 세 줄로 하겠습니다. 컨트롤 A에서 단축키를 활용해 볼까요? Alt 키를 누르고 화살표, 오른쪽 화살표, 아래쪽 버튼을 누릅니다. 글 상자를 조금 크게 해주고 서체는 나눔 명조로 하겠습니다. 나눔 명조 레귤러를 지정하고 서브 헤드라인은 전체 드래그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나눔 명조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크기는 12포인트로 해주죠. 그리고 줄을 한번 바꿔주겠습니다. 컨트롤 A에서 자간 마이너스 75, 90 확인합니다. 그리고 행간은 조금 늘려주겠습니다. 그리고 줄을 조금 엇갈리게 해주죠.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치를 좀 잡아보겠습니다. 가을 향기를 담다 글씨를 조금 키우기 위해서 컨트롤과 쉬프트 버튼을 누르고 모서리를 드래그해서 글씨를 조금 키워줍니다. 예쁜 모양으로 여러분들이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위치를 먼저 잡고 그 후에 서브 헤드라인 위치도 대략 잡아줍니다. 그리고 이제 그림을 가져와야 되겠죠. 컨트롤 D 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파일에 가을 1 PSD 파일, 포토샵 파일을 불러옵니다. 그림을 불러올 때 격자 서식 적용이 체크되어 있는 사람은 체크를 해제합니다. 열기에서 그림을 가져오겠습니다. 클릭 드래그해서 모두 페이지에 꽉 채워줍니다. 그리고 트리밍을 해줘야 되겠죠. 모든 페이지에 꽉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림을 선택한 상태에서 오른쪽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배치, 맨 뒤로 보내기를 실행합니다. 안내선을 가리기 위해서 W 버튼을 누릅니다. 예, 위치를 한번 잡아보죠. 네, 어느 정도 위치를 잡고 다시 안내선을 킵니다. 자, 이번에는 오른쪽에 있는 바디 카피를 정리를 해야 되겠죠. 자, 이번엔 텍스트 스레드 명령을 사용해 봅니다. 글 상자를 좀 줄이고 클릭해서 나머지 카피를 가져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텍스트 프레임 옵션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글 상자를 선택하고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텍스트 프레임 옵션을 실행해서 인세트 간격을 링크를 해준 채로 5mm를 주겠습니다. 그리고 폭을 72로 한번 해보죠. 72mm로 지정하겠습니다. 오른쪽 텍스트 상자도 클릭, 오른쪽 버튼을 다시 클릭해서 텍스트 프레임 옵션에서 인세트 간격을 링크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5mm를 입력시켜 주겠습니다. 폭은 왼쪽과 똑같이 72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확인하겠습니다. 이제 텍스트 프레임에 옵션이 인세트 간격이 지정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인세트 간격을 지정한 것은 이 글 상자 뒤쪽으로 배경을 집어넣기 위함입니다. 사각형 프레임 도구로 배경이 들어갈 자리에 드래그해서 사각형을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배경을 한번 지정해 보죠.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서 배치해서 맨 뒤로 보내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색조를 조금 낮춰서 한 20% 정도만 해보겠습니다. 모든 페이지에 꽉 채워주죠. 그리고 글 상자를 선택합니다. 색상 견본에서 글 상자의 배경을 용지 컬러 화이트로 지정합니다. 오른쪽 상자도 화이트로 지정해 주겠습니다. 안내선을 잠깐 가려보죠. 뒤에 있는 배경 컬러는 나중에 바꾸면 되니까 일단 여러분들은 디자인을 진행하기 위해서 대략적인 틀부터 잡아 놓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자, 이렇게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 놓고요. 이제는 바디 카피를 정리를 좀 해줘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문자 메뉴에서 문자 스타일과 문자 메뉴에서 단락 스타일을 불러옵니다. 자, 여러분들이 카피를 정리하는 경우에 문자 스타일이 단락 스타일보다 항상 우선한다고 말씀드렸죠. 그 말은 순서가 단락 스타일을 먼저 지정한 후에 문자 스타일을 지정하는 것이 옳은 순서입니다. 자, 먼저 커피의 기원부터 단락 스타일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도구를 선택하고 커피의 기원을 드래그합니다. 그리고 컬러를 지정해 줘야 되겠죠. 컬러를 새 색상 그룹 선택을 하고 새 색상 견본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색상을 지정해 주죠. 검정을 좀 빼주고
마젠타 60, 노랑 60, 그리고 검정은 0을 지정합니다. 색상을 지정했죠. 이제 문자 패널에서 글자의 크기를 조절해 줍니다. 16포인트 정도로 해주고 15포인트만 할까요? 15포인트로 하겠습니다. 15포인트로 해주고 나눔 스퀘어 엑스트라 볼드를 선택합니다. 예. 그리고 드래그해서 단락 스타일로 등록을 하겠습니다. 단락 스타일 패널에서 새 스타일 만들기 버튼을 클릭하고 단락 스타일이 1 뜨면 더블 클릭해서 기본 문자 서식이 잘 적용이 되어 있는가 확인을 하고 스타일 이름을 소제목이라고 입력합니다. 그리고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커피의 성분도 이제 적용을 시켜줘야 되겠죠. 드래그해서 소제목으로 등록시켜 줍니다. 소제목들을 찾아서 다 적용을 시켜주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이제 바디 카피를 단락 스타일에 등록하겠습니다. 6세기경부터 쭉 드래그해서 전해진다까지 문자를 한번 확인해 보죠. 9포인트, 행간은 13, 90%, 마이너스 75. 예, 좋습니다. 단락 스타일에서 새 스타일 만들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더블 클릭하고 바디 카피라고 스타일명을 입력합니다. 기본 문자 서식 확인해 보고 확인합니다. 자, 나머지 부분 바디 카피들 부분도 다 드래그해서 바디 카피로 등록을 적용을 시켜줍니다. 바디 카피로 적용을 해야 나중에 수정을 할 수가 있겠죠. 단락 스타일로 적용을 시켜놔야 수정이 가능합니다. 적용시키고 네, 모두 적용시켰습니다. 자, 이제는 전체 선택 툴로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습니다. 소제목을 더블 클릭해서 들여쓰기 및 간격에서 이전 공백과 이후 공백을 조절해 보겠습니다. 이전 공백을 2mm 정도로 지정하고 이후 공백은 3mm 정도로 해보겠습니다. 확인을 클릭합니다. 네, 이제 어느 정도 모양이 갖춰졌죠. 이제 그림을 가져와 보겠습니다. 컨트롤 D 해서 커피 1번을 갖고 옵니다. 격자 서식 적용은 체크하지 않습니다. 열기를 클릭하고 드래그합니다. 자, 드래그해서 위치를 트리밍을 먼저 잘 해야 되겠죠. 트리밍을 깨끗하게 해놓고 그림의 크기를 조절하기 위해서 컨트롤과 쉬프트 버튼을 누르고 마우스를 드래그합니다. 조금 그림을 조절하고 위치를 잡아보죠. 그 후에 창 메뉴에서 텍스트 감싸기 패널을 불러오겠습니다. 텍스트 감싸기 패널에서 개체 모양 감싸기 명령을 실행하고 포토샵 파일이죠. 포토샵 파일은 알파 채널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인셋 간격을 조절해 줍니다. 4mm 정도 해주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림의 크기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기에 여러분들 그림 크기와 어울리는 인셋 간격을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림을 하나 더 갖고 오죠. 컨트롤 D 해서 커피 3번을 가져와 보겠습니다. 커피 3번을 열기를 해서 클릭 드래그 합니다. 그리고 밑으로 위치를 하고 역시 트리밍을 예쁘게 해줘야 되겠죠. 잘 텍스트 감싸기 옵션 개체 모양 감싸기를 선택하고 알파 채널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인셋 간격을 조절을 해줍니다. 네, 4mm로 하겠습니다. 그림을 조금 밑으로 조금 그림을 줄일까요? 네, 줄이는 게 낫겠습니다. 줄여서 위치를 한번 잡아보죠. 자, 이번에 그림을 하나 더 갖고 오죠. 컨트롤 D에서 커피 11번을 가져오겠습니다. 열기 버튼을 클릭해서 그림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옆으로 밑으로 이동해서 조금 그림을 크게 한번 해보죠. 이번엔 자, 크게 하고 역시 텍스트 감싸기 명령에서 개체 모양 감싸기 명령을 실행하고 포토샵 파일이죠. 알파 채널을 선택합니다. 인셋 간격을 조절해 줍니다. 똑같이 4mm를 적용하겠습니다. 자, 이제 디테일한 부분들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치를 좀 정리를 하고요. 물론 카피가 모두 다 들어가야겠죠. 카피가 다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는 뭐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텍스트 프레임을 선택하고 프레임 옵션에서 폭을 75로 한번 설정을 더 해보죠. 오른쪽도 클릭해서 텍스트 프레임 옵션에 75로 입력을 합니다. 네, 위치를 좀 어느 정도 맞춰주고 다시 선택해서 프레임을 80으로 한번 해보죠. 카피가 다 안 들어가기 때문에 80으로 하겠습니다. 오른쪽도 텍스트 프레임 옵션에서 80으로 한번 지정을 해보죠. 그리고 네, 이 정도면 들어갈 수 있겠네요. 네, 이렇게 하고 그림의 위치를 조금씩 조절해서 조절해 줍니다. 자, 이렇게 한번 해보죠. 자, 이제 각각의 단락에 문자 스타일을 적용시키고 등록하고 적용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확대를 해보죠. 단락 스타일은 소제목과 바디카피가 이미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문자 스타일을 등록해 보겠습니다. 단락 스타일은 현재 지금 6세기경부터 전해진다까지 바디카피의 단락 스타일이 지정이 되어 있는 거죠. 이 안에서 내가 적용하고자 하는 어느 특정한 부분만을 선택합니다. 그 염소들을 자세히 관찰한 결과부터 발견했다까지를 한번 해보죠. 선택하고 문자 메뉴에서 순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습니다. 문자 패널에서 먼저 밑줄 옵션을 선택해서 밑줄 켬을 클릭하고 1포인트로 해보죠. 그리고 색상을 빨간색으로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확인합니다. 또 글자의 색상을 빨간색으로 지정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정한 부분을 다시 드래그해서 선택합니다. 자, 요 지정한 부분을 문자 스타일로 등록하는 겁니다. 등록하는 방법은 단락 스타일과 똑같습니다. 패널 밑에 새 스타일 만들기 버튼을 클릭해서 더블 클릭. 자, 여기에 제목을 빨강 밑줄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확인합니다. 됐죠? 그 다음엔 아프리카에서 발견된 개발됐다까지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자 메뉴에 밑줄 옵션을 다시 체크하고 밑줄 켬을 클릭하고 두께를 이번에는 좀 두껍게 해보죠.
그리고 인세트 간격을 정확하게 글자와 맞춰주고 색상은 노란색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확인합니다. 네. 자, 이렇게 마음에 들었다면 다시 선택해서 문자 스타일로 등록을 해줍니다. 새 스타일 만들기 버튼을 클릭하고 문자 스타일 1번이 뜨면 더블 클릭하고 스타일 이름을 노랑 밑줄이라고 입력합니다. 확인을 클릭합니다. 됐죠? 다른 스타일을 또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커피를 마시면 졸지 않고부터 불러일으킨다까지 선택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문자 패널에서 하지 않고 문자 스타일을 직접 만들어 보겠습니다. 새 스타일 더블 클릭, 그리고 밑줄 옵션, 밑줄 켬, 두께 1포인트 보이죠? 미리 보기를 체크했습니다. 그리고 문자의 색상을 빨간색으로 지정하겠습니다. 밑줄 옵션에서 밑줄의 색상은 빨간색으로 같이 지정을 해보죠. 그리고 고급 문자 서식에서 기울이기를 한번 선택해 볼까요? 기울이기를 15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확인하겠습니다. 됐죠? 1을 입력 안 했네요. 자, 다시 더블 클릭해서 빨간 글자라고 입력하겠습니다. 확인합니다. 자, 문자 스타일, 세 가지 문자 스타일을 적용시켰습니다. 하나를 더 해보죠. 이 같은 커피는부터 만들어진 것이다. 그래서 밑줄 옵션을 다시 선택하고 밑줄 켬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두껍게 한번 해보죠. 그리고 위치를 좀 가운데로 이동시키고 밑줄의 색상은 사이언, 그리고 컬러의 농도는 30%로 지정하겠습니다. 확인합니다. 자, 이렇게 지정된 스타일을 문자 스타일로 등록을 하기 위해서 새 스타일 더블 클릭해서 기본 문자 서식에서 나눔 명조로 지정해 봅니다. 그리고 글자의 크기는 10포인트로 지정을 해볼까요? 8포인트로 하겠습니다. 8포인트로 하고 문자의 컬러를 빨간색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빨간 글자라고만 하죠. 확인합니다. 자, 이제 네 가지의 문자 스타일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적용하고 싶은 곳에 여러분들이 임의로 선택을 합니다. 임의로 선택을 하셔서 각각의 스타일을 한 번씩 지정해 주면 됩니다. 적용시켜 주면 되겠습니다. 마지막부터도 한번 추출이다까지 빨간 글자를 선택해 보죠. 예. 자, 이렇게 문자 스타일과 단락 스타일, 간단하지만 소제목과 바디 카피의 단락 스타일, 그리고 네 개 종류의 문자 스타일을 등록하고 적용해 봤습니다. 화면을 좀 줄여서 확인해 보죠. 예, 어느 정도 이제 모양이 갖춰졌죠. 이제 여러분들이 좀 더 디테일한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런 글씨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클릭, 다시 더블 클릭, 하얀색 화살표, 그리고 포인트를 이동해서 글자를 예쁘게 배열시키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뒤에 적용된 컬러를 그라디언트를 적용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라디언트 툴을 선택하고 드래그해서 색상을 적용시켜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블랙과 화이트의 그라디언트를 기본으로 적용시킨 후에 그라디언트 툴을 더블 클릭합니다. 나타나는 그라디언트 툴을 패널에서 색상을 조절해 주면 되겠죠. 자, 색상 패널에 있는 컬러를 클릭해서 드래그해서 갖고 옵니다. 손바닥 툴로 바뀌었을 때 마우스에서 손을 띄면 컬러가 바뀝니다. 우리가 배웠던 색상 테마 도구를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그림을 선택하고 색상 테마 도구로 그림을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색상의 샘플이 보이죠? 이 나타난 색상의 샘플에서 우리는 화려함을 선택해서 색상 견본에 추가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마음에 드는 컬러를 그라디언트에 적용을 시키면 되겠죠. 선택하고, 자, 그라디언트가 선택된 상태에서 색상 테마에서 내가 원하는 컬러를 클릭 드래그해서 갖고 옵니다. 그리고 여기 블랙은 빼줘야겠죠. 블랙은 버려버립니다. 색상이 좀 진한 것 같으면 조금 밝은 컬러를 적용해 보죠. 예, 그리고 그라디언트 툴로 색상을 전개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텍스트 프레임과 프레임 사이에 공간을 주기 위해서 조금 사이를 벌려줍니다. 그래야 가운데로 배경 컬러가 흐르는 것이 보일 수 있겠죠. 조금 조절을 해줍니다. 자, 어느 정도의 틀이 완성이 되었다면 이제부터는 디테일한 정리 작업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림의 크기를 조절해서 카피의 위치를 맞추고, 그리고 헤드라인을 정렬의 원칙을 생각하면서 정리를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늘 사용했던 한양여자대학교와 여러분들의 학번과 이름을 카피해 와서 컨트롤 V 해서 붙여 놓으면 되겠습니다. 이때 다시 말씀드리지만 로고의 크기는 큰 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너무 큽니다. 이것도 조금 큽니다. 네, 이 정도의 사이즈를 갖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과제를 제출할 때 이 글자의 자간들을 조절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조절할 필요 없습니다. 그림으로 조절하는 겁니다. 그림으로. 그림의 포인트를 갖고 여러분들이 조절을 해주면 됩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림의 위치를 여러분들이 잘 선택을 해서 또 더블 클릭해서 이 포인트를 조절하면서 글자의 흐름을 예쁘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정리된 레이아웃입니다. 안내선을 켜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텍스트 프레임 안에 부분 기준선 격자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텍스트 프레임과 프레임 사이에 배경 컬러가 보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와 같이 작업을 하셔서 11주차 과제로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는 문자 스타일 4가지와 단락 스타일 2가지가 사용되었습니다. 과제 제출 시에 반드시 문자 스타일 4가지를 여러분들이 만드셔서 등록, 적용해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단락 스타일 또한 소제목과 바디 카피 2가지 스타일을 꼭 만드셔서
등록하고 적용한 후에 인디자인 파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과제의 공지사항란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